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로봇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 공개 후에 로봇주로 재평가받으며 목표가 줄 상향이 이어집니다. 포스코그룹은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손을 잡고 산업용 로봇 공급을 확산합니다. 오늘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지키는 등 로봇주 랠리가 지속되는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대표주들 시세를 좀 체크를 하고 왔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급등세, 그리고 포스코 DX는 상한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연일 잘 가고 있어요. 물론 이 현대차발 훈풍이 상당히 크게 부는 것 같은데요. 이 훈풍 어디까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성장주들이 연말 연초에는 좀 강한 편인데 보통 이 성장주들이 언제까지 움직이냐면 우리가 결산 보고서 있죠. 사업 보고서. 보통 이제 한 해가 끝나면 이제 사업 보고서,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시간이 한 90일 정도 걸립니다. 3월달 정도 돼야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분기 보고서는 한 45일이 지나면 나오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나오는데 이 결산 보고서는 90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3월 정도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이 그때까지는 사실은 숫자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 2월 달까지는 최소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달, 3월 달에 큰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타임라인을 스케줄을 좀 가져온 게 있는데 2월 달, 3월 달에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최강자는 옵티머스 로봇이죠. 네. 3세대, 젠3, 3세대의 공개가 또 그때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번에 GTC에서는 또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옵티머스 3세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월 중에 신사업 관련된 시설 완공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따지면 사실은 CES 기대감이 약간 소멸되면서 빠졌을 때가 또다시 2, 3월을 염두에 두고 좀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문제는 또 4월달, 5월달, 6월달도 이벤트가 또 있거든요. 뭐예요? 그거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거 우리 작년에 로봇을 처음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트리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아마 그때 되면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을 로봇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행정명령 이야기가 5월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6월에는 중국의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은데 IPO가 본격적으로 이제 6월부터 이야기가 나올 텐데 대표적으로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작년에 몸값 10조 이야기 나면서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에 영향을 줬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30조에서 40조의 몸값으로 상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유니트리가 그러한 몸값으로 상장이 되면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0조의 몸값은 또 싸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반기 계속 있는데 그래서 올랐다 쉬었다 또 저런 모멘텀으로 또 올랐다 쉬었다를 반복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 이제 CES가 끝났고 그리고 현대차 덕분에 로봇주의 랠리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거 이제 끝나면 로봇주는 또 잠잠해지는 건가 싶었는데 2,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상당히 많은 이벤트,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일정들에 대해서 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로봇주는 앞으로 뭐 상반기 내내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어갈 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봐야 될지 너무 고민되는 게요. 현대차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로봇주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잘 가고 있었던 로봇주 혹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새롭게 등장했죠. 포스코 관련해서 로봇주 투자 선택을 어느 쪽에 좀 둬야 될까요? 사실은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하기가 지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뭐 앵커님처럼 좀 내가 투자 성향이 약간 예를 들어서 보수적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라는 게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좀 좋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당연히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같은 그런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약간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하나씩 지금 중소형주들이 계속 지금 끊이지 않고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린 PTS인가요? 뭐 이런 종목들까지 맞아요. 새로운 종목들까지 지금 감속기 관련된 기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좀 내가 이제 약간 위험을 그래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다라고 하면 뭐 새롭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주 퓨어한 로봇 관련주만 모아놓은 ETF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예. 네.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ETF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정말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만 딱 모아놓은 ETF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개별 종목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 트레이딩이 좀 어렵다면 차라리 모아놓은 ETF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지금 제가 차트 한번 보니까 네. 오늘 7% 정도 이 ETF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ETF는 왠지 뭐 별로 상승을 안 할 것 같은 상승률이 좀 미미할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좀 있잖아요. 근데 워낙 로봇 관련된 섹터만 모아놨고 종목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들이 움직이면 ETF가 하루에 7% 8%씩 움직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얘기를 주셨는데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확실히 숫자나 실적으로 잘 증명하는 쪽을 봐야겠고요. 내가 리스크도 부담할 수 있고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할 때는 좀 신선한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민된다면 로봇주 ETF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로봇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방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비 예산 증액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글로벌 방산주가 랠리죠. 어제 잠시 쉬었지만 꾸준한 수급에 오늘도 힘을 받는 방산주예요. 한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스텔스 무인기가 투입된 걸로 알려져 화제인데요. 이번엔 드론주를 볼까요? 하루하루 계속 뉴스가 추가되고 네.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군비 증강까지 방산주에게 충분히 좀 트리거가 됐었는데 이번에 여기서 스텔스 무인기, 드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산에서 다음 주자는 또 드론 관련주가 될까요? 올해는 큰 방산이라는 네. 이제 섹터 안에 작은 테마로는 드론이 확실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 해에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될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화면에서 지금 나가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드론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에 1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엄청나네요.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노스롭 그루만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률은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물론 그들은 대형주고 이쪽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스텔스 드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드론을 가지고 주요 요원들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한 해에는 이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아마 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방산 내에 큰 축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방산이라는 그 큰 섹터 안에서도 드론이라는 테마가 올해는 확실히 부각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에서 드론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올해 드론 시장에 분명히 그 수요도 엄청날 것 같은데 전망 좀 짚어본다면요? 네,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이 부분이 좀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좀 뭐 이슈가 좀 정치적으로 네. 좀 있었죠, 여의도에. 네, 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좀 셧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새롭게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된 부분들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이야기인 거고요. 해외로 가면 훨씬 더 큰 시장이죠. 지금 러우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전쟁에서 지금 드론이 계속 활발하게 예.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이란과 이스라엘 맞아요. 뭐 이슈에도 분명히 지금 드론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성장률은 우리가 큰 기업들의 무기 방산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CAGR이라고 하죠. 우리 연평균 성장률이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뭐 성장률로 봤을 때는 크게 임팩트가 있는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론 시장도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국내 드론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 종목과 함께 올해 주가 상승 여력은 그렇다면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큰 종목으로는요. 네. 그 한국 항공우주가 큰 역할을 좀 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 항공우주와 함께 좀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대한항공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쵸, 부분만 생각하고 비행기, 있는데 예. 이 드론 박람회 같은 데를 가보면요. 대한항공도 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가 KF-22를 원래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인데 그 KF-22를 옆에서 호위하고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아마 대한항공에서의 그 드론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올 한 해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격용 드론 관련된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격용 드론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공격용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네. 안티 드론이 훨씬 더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는 기술적 해자가 있고 장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날리는 드론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드론을 날아오는 드론을 방어하는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종목들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항공우주와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안티 드론 맞습니다. 방어용이죠. 네. 이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높여가야 된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적 섹터의 탑픽에서 그 종목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네. 중소형주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시장에 지금 안티 드론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 네. 잘 없거든요. 네, 뭐 웨이비스 같은 종목도 일부 있고 한데 가장 명확하게 최근에 이 기사를 이렇게 서치했을 때 안티 드론 관련해서 국내 원전이라든지 이런 주요 시설에 계약을 맺은 회사를 찾아보면 아무래도 휴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는 국가의 중요 시설에 최근에 그러한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왜 경주에서 에이펙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주요 대통령들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이 회사의 네. 이 안티 드론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내에서 안티 드론이라고 기사 서치했을 때 상장 주식 중에서 찾는다라면 이 휴먼 테크놀로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가는 뭐 최근에 다른 방산주들과 달리 사실은 크게 오른 게 없는 그런 그렇네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4,000원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전저점이 4,000원이니까 이 4,0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뭐 리스크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시되 특별히 지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올 한 해 안티 드론이 부각이 되면 꼭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덜 올랐다 보니까 안티 드론이 부각됐을 때는 이 종목을 꼭 체크해보자. 휴먼 테크놀로지 오늘의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AS 한 종목 받아볼 텐데요. 11월 27일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건설이요. 원전주로 재평가받으면서 올해 너무 좋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서 벌써 상승률 최고가 기준 53%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신고가도 나왔어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네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여의도에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보면 아직도 뭐 12만 원부터 16만 원까지 다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룸이 지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미국에서 원전이 본격적으로 착공이나 뭐 이런 승인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플로우 모멘텀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이 시공과 관련된 계약은 현대건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뉴스들이 막상 이제 눈앞에 펼쳐질 때 그때가 이제 좀 약간 차익 실현의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3일 동안 대형주가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원전 내에서 시공은 현대건설이 거의 뭐 탑픽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원전 모멘텀과 함께 현대건설은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길게 봐도 더 갈 수 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으니까 목표 주가를 어디쯤으로 봐도 될지 그리고 그렇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인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아침에는 잠깐 뭐 음봉을 이렇게 주긴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9만 원대 초반 정도면 충분히 한번 진입해 볼 만한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2만 원 정도 뭐 목표 주가를 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길게 본다면 충분히 한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정말로 그러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시작된 부분 현대건설이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하면 주가는 아마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눌리는 9만 원대 초반에서 진입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만 원의 목표 주가, 더 길게 본다면 1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미국 쪽의 뉴스들 우리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AS까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